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수업 재미있는 한자 5번째 시간입니다. 호. 우리가 오늘 5번째 배울 단어는 호입니다. 호는 좋다, 좋아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호 한자를 보시면 여기 여자라는 뜻의 한자와 아들 자자, 아들이라는 뜻의 자가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엄마와 아들 이렇게 같이 있으면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마와 아기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때 여자와 이때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라는 뜻이다 해서 남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도 같이 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좋아서 웃을 때 호호호 하고 웃지요. 그래서 호 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감. 네, 우리가 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볼 단어는 호감이에요. 자, 여러분, 호감은 좋다라는 뜻이고, 감은 감정,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감은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통 호감은 호감이 가다, 호감을 갖다, 호감을 주다, 호감을 사다 라고 이렇게 사용해요. 호감이 가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좋은 느낌을 갖고 그 느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 그 물건, 그 일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감이 가다. 나는 그 사람한테 자꾸 호감이 가. 나는 그 일에 자꾸 호감이 가. 나는 그 물건에 자꾸 호감이 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호감을 갖다. 갖다는 hav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가 을이라는 조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에 어떤 동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사가 달라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 라고 하시면 돼요. 호감을 주다, 호감이 가다, 네,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호감을 사다, 네, 저는 그 회사 사람들에게 누구누구에게 호감을 샀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그는 정말 호감이 가는 사람이다. 네,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가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좋은 느낌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그다지 호감형이 아니다. 네, 호감형, 형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어떤 스타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호감형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거침없는 태도는 동료들의 호감을 받지 못했다. 네, 호감을 받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의 어떤 태도가 동료들의 호감을 사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감을 사다, 호감을 받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그 집에는 호감이 가는 특징들이 많다. 아마 그 집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이 사람한테 좋은 느낌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창문이 아주 크거나 햇빛이 잘 들거나 아니면 뭐 베란다, 테라스가 아주 예쁘거나 여러 가지 그 집에 있는 특징들이 이 사람에게 호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호감이 가는 특징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호의. 네,
여러분, 호의 할 때 의는 어떤 의미, 어떤 마음, 어떤 의도, 네, 그런 뜻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좋은 의미, 좋은 마음, 좋은 의도라는 뜻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 어떤 대상을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호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goodwill, favor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다. 누구누구에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다. 그 사람을 도와주다라고 이야기할 때 호의를 베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의를 가지다. 네. 이거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 어떤 친절이나 친절한 말, 도와주는 행위를 갖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에게 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친절한 말, 행동, 도와준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은 뜻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네,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좋은 감정을 갖고 좋은 쪽으로 많이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호의적인 반응을 받을 만하다. 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반응이 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희는 이것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을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것을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할 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평. 네, 여러분, 평은 평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멘트하거나 리뷰하거나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 그런 것을 평가, 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어에서 평가하다, 비평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호평은 네, 아주 좋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그것이 좋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무엇에 대해서 호평하다, 호평을 받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연극은 호평을 받았다. 네, 연극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연극 진짜 재미있었어요.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하고 이렇게 반응을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 네, 이 사람이 뭔가 엄청난 일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진짜 잘했어요. 멋있었어요. 하고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호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숙제를, 과제를 잘 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그 학교 선생님이나 회사 상사, 보스한테 잘했어.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잘했어. 이 숙제는 참 잘했어. 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호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 또는 어떤 그 연극, 뮤지컬 이렇게 공연됐을 때 신문에서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호평을 받은 그런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보고 재미있어 한 것 같아요. 네, 이태원 클라스가 요즘에 호평을 받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지금 우리 토픽 어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토픽 어휘 수업 너무 재미있어요. 많이 도움이 돼요. 유익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칭찬해주면, 선생님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호평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호평, 아주 좋은 평가지만 그것에 대한 반대말, 아주 나쁜 평가, 그리고 아주 혹독한 평가를 얘기할 때 혹평, 악평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영화에 혹평을 받았다. 그의 연기는 악평을 받았다. 그의 프로젝트는, 프리젠테이션은, 그의 과제는, 이번 상품은 소비자들로부터 악평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호황. 네, 여러분, 이제 상황할 때 그 황이 여기 쓰인, 호황할 때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이야기할 때 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호황은 아주 좋은 상황, 좋은 형편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경제 활동, 경제 활동과 관련된 상태가 좋을 때 우리가 호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호황이에요. 지금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가 호황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지금 수출도 너무 잘 되고 돈을 사람들이 많이 벌어요. 지금 대호황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은, 세계는 호황을 누리다. 누리다는 네, 그런 것을 지금 즐기고 있다.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 그런 것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황을 나타내다.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 수입이 올라가요. 그리고 수출도 올라가요. 이런 숫자를 보니까 이것이 호황을 나타내줘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1980년대 컴퓨터 사업이 호황을 누렸다. 네, 1980년대에 컴퓨터가 처음 나오면서 이 컴퓨터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때 컴퓨터가 막 집집마다 사람마다 컴퓨터를 샀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업이 호황을 누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수익은 경제가 호황임을 나타낸다. 네, 수익이 막 올라가니까 경제가 좋네요 하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큰 경제, 이코노미를 이야기할 때도 호황이지만 여러분이 식당이나 카페 장사가 참 잘 돼요. 손님들이 많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호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얼마 전에 친구가 식당을 열었어요. 그런데 식당이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 식당 지금 호황이에요. 그 카페는 커피가 맛있어서 손님이 많아요. 지금 아주 호황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호황의 반대말은 불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사가 안 돼요.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럴 때 불황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황이에요. 식당이 불황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장사가 다들 안 되지요. 다들 너무 힘들어요. 다들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불황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호전. 네, 여러분. 호전 할 때 전은 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 운전, 전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요. 네, 이런 단어들의 전, 네, 이때 전은 돌다, 스핀, 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전하면 좋게 돌아선 거예요. 좋게 돌아섰어요. 뭐가?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아팠어요. 병 상태가 지금 아주 안 좋았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할 때 호전됐어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경제의 호전. 네, 경제가 불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호전돼 가고 있어요. 호전돼서 호황이 됐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주택 시장의 호전. 네, 지금 집을 아무도 안 사요. 집을 아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주택 시장이 불황이겠죠. 그런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네, 주택 시장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해요. 다음은 그녀의 건강이 급속히 호전되었다. 네,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아서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약을 먹으니까 건강이 갑자기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호전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건강 그리고 경제, 어떤 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주식 시장, 스톡 마켓에서도 지금 주식 시장이 말이 아니에요 하다가 네, 호전됐어요. 경제가 호전됐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호전의 이제 반대말은 악화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호전됐어요. 좋아졌어요. 반대말은 나빠졌어요. 악화됐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누구누구의 건강이 악화됐어요. 네, 건강이 좋았는데 지금 갑자기 건강이 또 막 나빠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세계 경제가 호전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호전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천재지변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시 악화되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호전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네, 이 단어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호전 할 때는 저는 돌다 바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호전 하지만 한자가 달라요. 이때 저는 전쟁, 네, 워라는 뜻이에요. 전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호전하면 전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 할 때 우리가 그거는 그 사람은 너무 호전적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있죠. 막 시비 걸고 막 그래서 하고 이렇게 화내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호전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호전적이어서 너무 무서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런 나라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는 싸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너무 호전적이에요. 항상 싸우기를 좋아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양호, 양호할 때 양은 아주 좋다, 훌륭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양도 좋다고 호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훌륭하다, 아주 좋다, 매우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호를 쓸 때는 여러분 떤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 아주 좋을 때, 만족할 때 양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과가 양호하다. 어떤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레스, 그 경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그 경과가 너무 좋아요 할 때 경과가 양호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치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뭐뭐 중이에요 할 때 경과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이 있어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경과가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여러분한테 지금 경과가 아주 양호합니다라고 이렇게 환자한테 이야기하면 그 말은 지금 치료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의 재정 상태는 양호하다. 재정 상태, 그의 finance affairs. 그래서 그의 돈이 지금 돈이 있는 상태, 돈하고 관련된 그런 상황,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 사람이 지금 수입도 좋고 부동산도 있고 네, 주식도 좋고 그의 여러 가지 재정 상태가 아주 좋아요 할 때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신 상태가 양호하다. 네, 우리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가끔 전화가 잘 안 들려요. 그럴 때 우리가 수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잘 들려요. 수신 상태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집에 인터넷 있죠?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 신호가 안 좋아요. 할 때는, 네,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인터넷을 받고 있는 받다, 수신이라는 뜻이에요. 인터넷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인터넷이 너무 잘 돼요. 할 때 수신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전망은 양호하다. 네, 전망은 아웃룩, 앞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럴 것 같아요 하고 보는 것을 전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식량과 에너지가 그 가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할 때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적표, 네, 그것을 이제 부모님한테 보내 드리는데 그 성적표에 이 학생은 성적이 양호합니다라고 써서 보내요. 성적이 양호합니다라는 뜻은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친구와의 관계, 수업 태도,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 학생의 학교 생활 태도가 양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 사람의 학교 생활이 굉장히 좋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선호, 선호할 때 선은 여러분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르다, 선택하다, choose, select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무엇을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호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을 선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선호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커피하고 녹차 뭐가 좋으세요 하면 저는 녹차를 선호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제는 외국에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물건 하면 foreign brand, 외국 브랜드예요. 그럼 우리나라 물건보다는 저는 외국 브랜드를 더 좋아해요. 선호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선호도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도 레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선호도를 조사하지요. 그래서 자 여러분 똑같은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더 좋아할까요? 선호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또 연예인이 여러 명 있어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 사람의 배우가 있는데 그 연예인 배우 중에서 누구를 더 좋아해요? 하고 조사할 때 선호도를 조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아 선호 사상. 네. 남아는 남자 아이예요. 남자 아이를 더 좋아하는 사상. 사상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에 조금 어려운 말을 사상, though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이나 다른 이렇게 아시아의 남아 선호 사상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은 남자보다는, 한국에서는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를 더 좋아해요. 여자아이가 더 귀엽고 애교도 많고 예쁘고 말도 잘 듣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남자, 여자 더 좋아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스테이크를 완전히 익힌 것을 선호한다. 네, 스테이크 먹을 때 우리 well done, medium, rare 하고 선택하죠. 그 사람은 완전히 익힌 것, well done을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선호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은?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은? 네, 그룹 투어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배낭 여행이에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콜라를 좋아하시나요?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해요? 어느 것을 더 선호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애호. 네, 여러분, 애호, 애는 애정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애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엇 무엇을 애호하다. 자, 아주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요. 자동차를 매일 닦고 매일 이렇게 만지고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차를 애호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애호가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는 술을 애호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어딕트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중독된 건 아니에요. 그냥 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뭐 그런 거 할 때 술을 애호하다라고 말하고 술 애호가라고 이야기해요. 동물 애호 협회. 네,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협회. 네, 어소시에이션이에요. 네, 그렇게 보통 이름을 많이 붙여요. 윈블던은 모든 테니스 애호가들의 성지이다. 네. 자,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테니스 애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매년 윈블던에서 테니스 대회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청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 관람하지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할 때 테니스 애호가, 술 애호가, 자동차 애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호. 네, 기호는 어떤 것을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애호하고 조금 비슷하지요. 네, 그래서 네, 애호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기호도 즐기고 좋아하는 거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호품,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상품, 뭐가 있을까요? 네, 술, 담배, 커피, 뭐 이런 것들이 기호품이죠. 기호식품,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의 기호식품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의 기호식품은 떡볶이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불닭볶음면이 될 수도 있고, 다들 이렇게 기호식품이 있어요.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추다. 네, 맞추다는 adjust죠. 그것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 기호에 안 맞는다. 이 포도주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입맛에 안 맞아요라고 말할 때도 내 기호에 안 맞아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호에 따라 소금을 첨가하세요. 소금을 더 넣으세요. 소금을 뿌리세요. 라는 뜻이에요. 저는 조금 짠 게 좋아요. 그게 선생님의 기호예요. 그러면 소금을 더 넣으세요. 저는 조금 싱거운 게 좋아요.
그러면 소금을 조금만 넣으세요.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라고 말을 해요. 커피가 딱 그의 기호에 맞았다. 네, 저는 아주 진한 에스프레소 같은 커피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커피가 그의 그런 기호에, 그런 입맛에 잘 맞았어요 라고 말하시면 돼요. 모든 기호에 맞는 여행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여행 상품들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호는 우리가 입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호, 우호할 때 우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렌십 할 때 우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네, 그래서 우호는 친구처럼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서로 이렇게 우정을 쌓아서 서로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호 관계를 맺다. 네, 보통 이거는 관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어떤 기관, organization 이나 아니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우호 관계를 맺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호 관계를 수립하다. 네, 여러분, 수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어떤 것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build, make라는 뜻이에요. 우호 관계를 유지하다, maintain이란 뜻이고, 강화하다, 더 우호 관계를 더 강하게, 더 세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무척 우호적이었다. 네, 선생님이 어느 나라를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게 친구처럼 선생님을 대해줬어요. 그럴 때 내게 우호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그들의 우호적인 제스처였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웃거나 손을 흔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오케이 하거나 그런 것들이 제스처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당신을 친구처럼 좋아해요라는 그런 우호적인 몸짓 제스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호, 절은 굉장히 아주 많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절대 안 돼. 뭐 절대 좋아. 절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절호는 와, 절대적으로 좋은 기회, 매우 좋은 기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호의 기회, 이것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절호의 기회 같이 외워두세요. 아주 골든 오퍼튜니티, 진짜 좋은 기회예요. 자, 여러분이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절호의 기회예요. 또 아주 멋있는 남자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절호의 기회예요. 이렇게 아주 좋은 기회를 말할 때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호의 찬스. 네,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절호의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는 건 너무 애석한 일이다. 애석한 일은 너무 아까워요. 너무 뭐 이렇게 슬퍼요라는 뜻이에요. 아깝다라는 단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 절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너무 아까워요라는 뜻이에요. 호기심, 호기심할 때 기는 이상한 거, 기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이상해, 너무 새로워 이런 거. 보통 새로운 게 조금 이상하죠,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 호기심은 이상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많지요. 자, 그럴 때 curiosity,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호기심이 강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호기심에서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호기심에서 물어봤어요. 호기심에서 그 방에 들어갔어요. 호기심으로 그 박스를, 상자를 열어봤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호기심을 자극하다.
네, 어떤 일이 여러분을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호기심을 자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다, 네,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호기심을 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동호회. 동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same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동의, 동시, 동창, 동갑, 네, 이럴 때 동은 다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호회 하면 똑같이 좋아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의 회, 모임이에요. 그래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클럽이에요. 음악 동호회 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동호회에 가입하다, 동호회를 탈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영화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라고 말해요. 호사가. 이때 사는 사건, 사업, 사무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추측하실 수 있나요? 네,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는 집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어떠한 전문가, 그래서 우리가 음악가, 사진 작가 할 때 그 가가 바로 이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호사가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호사가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을 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일을 하나 해서 끝까지 다 하는 사람 말고요. 일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막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일을 막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호사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번 뜻보다는 2번, 남의 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보통 호사가 하면 2번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사가는 다른 사람 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호사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이 일이 호사가들의 입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르내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다는 가십거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어떤 배우하고 어떤 배우하고 지금 연애해요, 지금 데이트해요, 결혼해요, 이혼해요, 그리고 또 누가 바람을 피웠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하고 헐리우드에서는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신문에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머 어머 저기 그랬대, 어머 어머 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을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뉴스를 신문에서 이렇게 낼 때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은 호사가들에 의해 꾸며진 이야기에 불과하다. 네, 불과하다라는 말은 단지 그것뿐이에요. nothing but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소문이 있는데 진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루머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소문이에요. 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소개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다음에 호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추측해서 한번 단어들의 뜻을 알아맞혀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다섯 번째 호,
공부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재밌게 공부하시고 좋은 호평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